아, 요게 뭐라고요, 형님? 요게? 이게 천우충. 똥이 그게? 천우충 똥인데, 이게 저기하고 똑같아. 그 나무좀도 이렇게 나와. 아, 나무좀이 똑같아. 나무좀. 가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 똥이. 똥이 이렇게 나온다. 똑같아. 아. 그러니까 지금 내 거는 나무좀은 아닌데, 똑같아, 예. 증상이. 아, 요게 하늘소 피해라고요? 하늘소가 이거 파고 들어간 거예요? 천우충. 아.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예. 이것도 요 증상하고, 나무좀, 피해하고 똑같아. 아, 나무좀이 파고 들어간 그 증세랑? 이건 작은 거가 들어간 건데, 아. 증상이 저렇게 나타난다. 아. 요거는 나무 심은 지 요건 몇 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5년 정도. 아, 그래도 네. 뭐 성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경계인데 유목하고 이목이 진짜 이목이. 요새 꼭 잡아야 되는 게 나무좀이잖아요. 네. 오늘은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 정도 되는데 저번에 3월 그때 한 20 며칠 지난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24도 5도 6도까지 올라도 그런 날씨 때 온도가 한 20도 이상일 때 예. 주변 야산에서 날라 들어오는데 나무가 수세가 약한 나무 주로 발생하는데 수세가 약하다는 얘기는 되게 이제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 예. 이제 되게 이제 M9 종류, M9 종류에서도 겨울에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 예. 근데 되게 이제 겨울보다도, 겨울에도 물론 동해 피해 있지만 봄동해가 많이 있는단 말이야. 봄동해는 이제, 2월 중순에서 3월 상중순 사이에 예. 그 온도의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 아, 예.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질 때.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양강면 햇빛을 본 쪽에는 온도가 햇빛을 맞아봐서 여기 이제 저 수채가 이렇게 몸이 예. 녹아 있는 상태가 되고 밤에 온도가 쫙 내려갈 때 동해 피해를 많이 입게 되지. 그래서 동해 아, 햇빛이 찐 쪽이 더 그렇지. 햇빛을 많이 받은 쪽. 받은 쪽이 받은 쪽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심한 거. 아,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거는 1년생이에요? 이거 한 2년 된 거지. 2년 작년에 심은 건데. 심은 건데. 아, 요런 게 많이 와요? 요런 나무에 잘 들어. 이렇게 아, 어린 나무. 특히 M9 계통에 M9 M9의 작은 묘에서 많이 들어. 작은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이제 여기 약하니까 시큼한 식초 냄새 같은 시큼한 냄새를 풍긴다고. 아. 냄새를 맡고 얘들이 날라오는데 바람이 없는 날이라는 게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풍기니까 오는데 바람이 불면은 흩어지니까 냄새를 못 맡는데 바람이 없는 날 오는 이유는 얘들이 그런 그 시큼한 냄새를 맡고 주변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날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그 점에 붙어 있는 이제 공생균이 있단 말이야. 암브로시아 균이라고. 예. 공생균에 몸에 붙어 있는 공생균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얘들이 거기서 독소를 발생시키면은 독소에 의해서 나무가 피해를 입는 거라고. 그래서 나무를 짜게 보면은 나무가 시커멓게 돼 있어. 그 속이. 독소 때문에 죽는 거야. 속이. 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겨울에 그 기온 변화, 기후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이제 작은 묘를 심더라도 26개통에 심는 게 좋지. 내가 예전에 근무할 때 그 영월 쪽에 갔더니 동해 피해가 엄청 심했더라고. 예. 그 당시 매 피해 심은 그쪽 사람들이 M9을 왜 쉽게 했냐면 기술센터에서 M9을 권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동해 피해 때문에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 농가들이 막 항의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제 26으로 다 M26 작은 거 다 바꿨지. 예. 그러니까 기후 환경이 안 좋고 토심이 얕고 토양 환경이 안 좋을 때는 M9은 작은 좀 지양하는 게 좋죠. 아. 그리고 이제 M9를 심더라도 대목 노출 정도를 좀 어느 정도에 좀 깊게 들어가게 해줘야 돼. 아, 깊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세가 조절되는 건 뭐야? 이 대목 부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 예. 이제 그 이중대 같은 경우는 최소 노출 한 20cm 정도 돼야 되고, 작은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10cm에서 15cm 정도. 뭐냐 그것도 이제 나무 이제 품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특히 이제 그런 기후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대목을 좀 최소로 노출시키는 게 좋겠지.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성 페인트를 겨울에 1m 내에서 수성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야. 수성 페인트는
물하고 송페인트하고 1대1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착제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칠해주고 또 송페인트가 없으면은 석회유황합제를 이렇게 고형분을 남겨놓으면 찌꺼기에 쫙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석회 성분인데 그거하고 고착제하고 섞어서 칠해줘도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냄새를 피우고 싶으면은 거기다 살충제를 섞어서 같이 해줘도 되는. 고착제 넣어가지고 칠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에 토양상추제는 좀 뿌려주는 거야. 토양살충제요?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 중에 우리 지금 사과에 등록된 건 마샬 같은 게 있는데, 만약에 마샬 없으면은 이제 뭐 등록은 안 됐어도 냄새가 심하게 풍길 수 있는 토양살충제를 뿌려주면 아무래도 기피 효과가 있지. 그리고 이제 석회유황합제도 내가 아까 거기 섞어서 뿌리라는데 석회유황합제도 냄새를 심하게 풍기거든. 애들이 기피하는 효과가 있는.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송페인트 칠한 다음에 여기 이제 신문지나 저기 뭐 마대 이제 뭐 우리 이제 저기 뭐야 저기 뭐 사리포대 같은 거 포대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여기를 좀 감아주고 요거는 한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그때 좀 제거해주면 좋지.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특히 수세가 이제 좀 뭐야 우리의 기형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특히 토심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이제 작음보다는 이중대 정도로 이중대 생도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 토양 우리 가선을 설계할 때는 일단은 토양 환경을 봐야 되고 또 기상 환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이제 그게 잘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상 환경, 토양 환경에 따라서 대목을 어떤 대목을 설정할 건가, 또 대목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 건가, 대목 노출 정도에 따라 수세임이 틀려지니까. 그런 거 이제 품종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나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우리 밭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일반 복합비료는 그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일반 그 요소비료를 예를 들자면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 질산태, 초산태로 변하는데 보통 비료 성분은 질산태로다가 90% 정도가 질산태로 흡수되니까 석효성 비료를 써가지고 비 오는 날 해가지고 좀 뿌려주면은 아무래도 수세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겠지. 수세를 좀. 비료는 뭐 12월부터 한 2월 중순 사이에 석효성 비료를 쓰면 되거든. 질산태 질소 성분이 들어가는 석효성 비료. 특히 이제 치유다 같은 거. 이제 농가에서 그 하우스 농가에서 많이 쓰는 관주용 비료도 이런 것들이 다 석효성 비료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수세를 돋굴 수 있는 방법을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영양제식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면은 그런 이제 석효성 비료를 좀 써가지고 수세 약한 나무들은 좀 미리 보완을 좀 해놓으면 좋겠지.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좀 막는 그 약제 예방약제죠, 예방약제. 원래는 예방약제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아까 같이 이제 알코올 냄새가 풍기거나 식초 냄새가 수세가 약한 나무들이 풍길 때 걔들이 날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는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다 갖다 놓은 건 아니고 돌격대라는 것도 있고 뭐 돌격대 여기 스미치온도 있고 그 다음에 엘사암도 있고 또 여기 안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온 거는 이제 거기 희소식 또 바람탄 이런 것들을 각자 쓸 때는 250ml 반병 정도 배부식 우리 단용으로 쓸 때 단용으로 쓸 때 배부식 분무기 등에 지는 분무기 한 말짜리 거기에 이제 전착제 좀 넣어가지고 또 심하면은 영양제도 넣어도 상관없어. 영양제 뭐 아미노산 제제가 됐든 해조 추출물이 됐든 영양제를 같이 넣어주면 목면 시비로다가 여기 수피 부분에 분무기로 흠뻑 뿌려준다. 그래서 한 1m 정도 내에 1m 정도 1m 정도 내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지.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섞었을 때 만약에 이제 스미치온하고 돌격대하고 이렇게 섞어 쓴다.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3분의 1병씩 3분의 1병 3분의 1만 3분의 1씩 이거 3분의 1 스미치온 3분의 1 돌격대 3분의 1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거기에 이제 전착제 섞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흠뻑 한 1년 전에 흠뻑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유황합제 같은 게 쓰던 게 있으면은
유황합제 3리터 넣고, 유황합제 3리터. 유황합제 3리터. 한말 기준이죠? 한말 기준. 네. 그 다음에 수미치온 한 반 병 정도. 아, 수미치온 반. 유황합제 3리터. 3리터? 3리터. 어이구, 그 센 많이, 거지. 많이 넣네요. 아. 유황합제 3리터, 수미치온 반 병. 예. 250ml.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착제. 고착제. 1리터 정도. 아, 석회 유황합제 아니, 할 1리터가 때 아니지. 저 고착제는 이제 저기니까. 20리터 기준일 때는 40cc. 40cc. 예. cc하고 밀리리터는 같은 단위니까 예. cc라든지 밀리리터든 40cc 정도 넣어가지고 아. 충분하게. 석회 유황합제 섞을 때는 그러니까 고착제를 넣으라 그 얘기구만요. 아, 전착제가 아니고. 전착제하고 좀 틀리는 게 예. 전착제는 어떤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고착제는 이 수시물에 묻었을 때 바로 딱 코팅을 시켜주는 바로 굳게 해주는 역할을. 예. 그러면 빗물에 찢겨 나가지 않고 약성분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예. 그러면 되고. 그 정도 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무점이 걸린 이제 뭐 똥 같은 게 보인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종류 이건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저 파리약이잖아요. 파리야. 파리약. 에프킬라인데 이제 응용해서 에프킬라. 쓰라고 이제 제가 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똥이 나오는 부분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고서 아, 찔러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 이거는 이제 여기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천우충 천우충 아시죠? 하늘소? 하늘소. 하늘소. 하늘소 피해 입었을 때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해주면 좋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아. 그래서 뭐 이건 뭐 삽도 불리고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건 살충제니까 어차피 거기에 쓰는 살충제니까 이런 걸로 예. 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 모기약, 에프킬라 이렇게. 아. 이렇게 쓰시고 그것도 방법이네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뿌릴 때 토양살충제도 바닥에 미리 좀 뿌려 놓으시라고. 예. 한 3월 중순쯤에서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미리 아. 이런 약들을 미리 해서 좀 뿌려주고 토양살충제도 바닥에 좀 뿌려주고 예. 해가지고 그 냄새로 인해서 기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고 예. 이제 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울타리 밖에 예찰 트랩을 좀 설치를 해놓으라고 군데군데 군데군데 설치해놓으면은 이제 그 예찰 트랩이 그 만들어진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로 만든 예찰 트랩이 판매되는 게 있으니까 아. 그거를 좀 군데군데 설치해놓으면 예찰 트랩에 얘들이 그 나무좀이 날라와서 붙어 있다고. 아, 냄새 맡고. 끈끈이 같은 게 돼 있는 아, 거니까 예. 거기 붙어 있는 걸 보고 지금 나무좀이 활동을 하는구나.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방제를 한다든지 뭐 해야겠지. 알겠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거 사장님께서 별도로 이거 또 이렇게 그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이거 좀 보시고 그 구체적인 이거 이제 약재하고 용량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